네,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조치 기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 보시면, 이거 이제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법 제도를 보면, 여기 이제 법령이죠. 이건 고시고, 이것도 고시라고 그랬어요. 법적 준거성을 이제 지켜야 되는 거죠. 이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제 각 기업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예를 들면 또는 ISMS 인증 의무 대상자들은 이런 이제 정책을 이제 수립을 하게 됩니다. 내부 관리 계획. 물론 이제 정보보호 정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이밍을 해서 해도 되고요. ISMS 인증 의무 대상자들은. 근데 우리는 요거는 현재 이제 나중에 배울 거고, 이제 기업이 개인정보 처리자일 경우에 정책을 이제 수립을 하겠죠. 그 정책이 이제 내부 관리 계획이라는 거죠. ISMS 인증 대상도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을 반드시 해야 돼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이행 점검을 하고 개인정보 파일을 이제 관리를 하겠죠.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고시입니다. 고시,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 고시 제4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인정보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라. 그리고 이 수립된 내부 관리 계획은 연 1회 이상 이행 실태를 점검 관리해라 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여기 보시면 정책을 수립을 하고 이행 점검을 해라. 관리 대상은 이런 것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안정성 확보 조치의 이행 점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고시 안에 이제 들어갈 내용들이에요. 네? 보호해야 될 것, 저장 관리해야 될 기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 내부 관리 계획이라는 어떤 정책서에는 이러한 항목들이 전부 포함되어야 하는데, 요거는 유형 2는 선택 조항이고, 유형 1은 내부 관리 계획을 정책서 같은 걸 작성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뭐 1만 명 미만 예? 개인정보를 수집을 하고 소상공인 뭐 10인 이내 이런 경우에 이런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겨를이 없어요. 이런 데는. 그래서 관리 계획을 뭐 수립도 안 해도 되고 유형 2 같은 경우에는 12, 13, 14는 뭐 할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면 더 좋겠죠. 자, 고시 5주의 접근 권한. 이 접근 권한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접근 권한은 최소한 범위로 업무 담당자를 차등 부여를 해라.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 자 이렇게 이제 있을 경우에 이거를 이제 접근하는 직원이 개인정보 취급자가 A, B, C, D, E가 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리드만 하게 하고 이 사람은 크리에이트도 할 수 있고 또 C라는 사람은 아, 업데이트를 뭐 하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D라는 사람은 뭐 다운로드 할 수 있게 예? 그다음에 이 사람은 뭐 어떤 걸 뭐 조회해서 딜리트 할 수 있게 이런 권한들을 차등해서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유형일은 선택 조항이다.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뭐 권한을 차등 비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전보 퇴직을 하면은 반드시 접근 권한을 변경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3년간 보관을 해야 돼요. 이 접근 권한에 관련된 그 기록을 3년, 최소 3년 보관을 해야 돼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같은 경우에는 5년 보관하게 돼 있어요. 요거는 뒤에 이제 특례 그에 따라서 이제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고시가 이제 나오는데 그걸 이제 비교하면서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수립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은 뭐 알파벳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 1, 2, 3, 4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특정 캐릭터가 이렇게 이제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두 개를 조합을 해서 이제 할 경우에는 뭐 8자리 이상으로 하면 된다. 그 다음에 한 개의 종류로
조합을 해서, 그러니까 만들 경우는 10자리 이상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작성 규칙을 이제 정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해설서에 보면은 그 기준을 이제 정해놨어요. 그 기준은 이제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정 정보하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뭐 예를 들면 5회 이상 잘못 입력을 했을 경우에는 접근 제한 차단을 한다든지 하라는 겁니다. 유형일은 선택 조항이고요. 자, 6조 접근 통제예요. 접근 통제를 하려면 이제 IP 주소 또는 이제 예를 들면 프로토콜 경우에 이제 그 포트 번호를 가지고 통제를 하겠죠. 그게 이제 손쉬운 이제 방화벽이 될 거예요. 그죠? 해당 IP 주소, 어떤 IP 주소만 예? 통과를 하게 하고, 그다음 어떤 거는 디나이 하고, 그죠? 그런 거를 이제 방화벽 또는 IDS 또는 IPS로 이제 차단을 이제 하라는 겁니다. 나중에 IDS하고 IPS는 뭐또 기술적 인증 그 저기 뭡니까 ISMS 이거 할 때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침입 탐지, 침입 방지 시스템 뭐 또는 침입 차단 시스템 등을 이용해서 접근 통제를 이제 한다라는 겁니다. 자, 유형일은 선택 조항이긴 한데 안전한 접속 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는 거예요. 어떨 때? 예를 들면은 자,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예를 들면 방화벽이 이렇게 있고 방화벽을 이제 통과를 해서 또 여기에서는 인터넷에 연결된 이제 라우터가 있겠죠. 자, 여기는 이제 인터넷망입니다. 자, 그럼 외부에서 어떤 이제 고객이라든지 개인정보 취급자가 직원이 바깥에서 뭐 댁에서 예를 들면 인터넷을 통해서 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DB를 액세스를 하려고 할 때 반드시 VPN을 적용을 해라. 그러니까 SSL, TLS를 적용하라는 거죠. 또는 IPsek을 적용하든지 아니면 리즈라인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리즈라인은 비싸잖아요. 익스펜시브 하니까 안 될 거고 IPsek은 좀 이 SSL, TLS보다는 좀 고가죠.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무료도 있고 무료 소프트웨어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SSL, TLS를 많이 이제 적용을 합니다. 또 그 안전한 인증수단 투팩터 인증을 하라는 거죠. 네, 투팩터 인증을 하라는 겁니다. 뭐 휴대폰 인증을 한다든지 뭐 등등 이제 OTP를 한다든지 여기 보면 인증서를 이용한다든지 뭐 그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 설정 뭐 무선의 등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이런 건 접근 통제 조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고유식별 정보가 뭐였죠? 여러분들 주민번호 여운에 제가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외우게 되는 거죠.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인터넷 홈페이지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그 웹 취약점 점검을 하라는 얘기예요. OW ASP 탑 10 경우는 뭐 반드시 해야 될 거고, 뭐 SQL 인젝션이라든지 뭐 이런 거 반드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등등. 그 다음에 일정 시간 업무 처리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속 차단, 이게 세션이죠. 세션 설정을 하고 나서 예를 들면 뭐 5분이라든지 10분 정도 아무런 업무 처리를 안 하면은 세션은 이제 접속이 차단되도록 이제 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유형일은 이제 선택 조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 아닌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을 해서 개인정보를 이제 처리를 해요. 이게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 없고 이런 경우에는 1항은 적용을 안 한다. 아까 1항이 뭐였죠? 네, IDS, IPS.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뭐 소상공인 뭐 이런 게 되겠어요. 예를 들면은 약국에서는 뭐 거의 뭐 10인 이내잖아요. 그죠? 뭐 혼자 하시는 데도 있고 뭐 한 두 분이 하시는 데도 있고 여기 이제 그 약국에 관련된 그 뭡니까 뭐 처방전 입력하고 그 뭐 약판 그런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이제 PC에 이렇게 설치가 되겠죠. 이런 경우죠. 이런 게 이제 여기 이제 업무용 컴퓨터잖아요. 이게 뭐 인터넷에 뭐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공유기를 통해서 인터넷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랑은 저기 IDS, IPS 이거 어떻게 뭐 해요? 별도의 그 보안 솔루션을 할 수도 없고 이게 만약 윈도우 10이라고 그러면 윈도우 10에서 제공하는 뭐 웹보안 설치한다든지 뭐 웹 디펜더를 설치한다든지 그죠? 이 윈도우 10에서 제공해주는 그 보안은 다 이제 적용을 하면 좋겠죠. 그죠? 여기 보면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의 운영체제, 윈도우 10, 뭐 안드로이드, 보안 프로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접근 통제 기능을 이용을 해라 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예. 뭐 여기에다가 뭐 인터넷 연결되니까 IDS, IPS 방화벽 설치해라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데는 반드시 설치할 게 이제 백신은 반드시 설치해야죠. 윈도우 10에 뭐 무료 백신도 있으니까 그런 최대한 보호 조치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최소한이죠. 안전성 확보 조치는 최소한의 보호 조치니까 이거는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 모바일 기기 같은 경우를 이용을 해서 개인정보 처리를 하면은 이거는 비밀번호 설정 같은 거 이제 해야 되죠. 이게 패턴 뭐 해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패턴으로 해서 뭐 비밀번호를 설정을 한다든지 이런 보호 조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다 아는 거고요. 자, 이제 암호화 대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위해서 이제 강의를 하면은 고비바죠. 암호화 대상은 고비바로 이제 외우면 됩니다. 고비바. 고위식별 정보는 주민번호 여운회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이렇게 외우면 되고 이 전선망 통신 그다음에 USB를 통해 전달할 경우에는 암호화 송시순을 해야 되고요. 비밀번호는 해시 함수를 써서 일방향 해시를 256을 써야 됩니다. MD5라든지 뭐 샵 128이라든지 이거 안 돼요. 이게 보안 강도가 낮기 때문에 이게 일방향 해시 이게 해시 암호화된 이제 해시 값을 갖는데 이게 평문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제 무한 대입을 하는 거죠. 뭐 대입 공격을 하면은 이걸 금방 이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컴퓨팅 파워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요새는.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의 저장, 이거는 이제 전송할 경우고,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에 저장할 경우,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저장할 때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공부할 때는 이걸 이제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 통합고시안을 보면은 이게 합쳐집니다. 통합고시안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참 무슨 어떤 시험이라든지 자격증 준비할 때는 그 법률과 그 법이 어느 시점에서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이제 정해야 되는 거죠. 시험도 예를 들면 2020년 8월 5일 개정 시행된 것까지만 적용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제 시험 출제할 때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정보 처리 시스템에 저장할 때 뭐 비밀번호 일방향 함수, 바이오 정보, 주민번호는 반드시 암호화하는데 이 고위식별 중에 여운회 요거는 인터넷 구간하고 DMZ는 암호화 저장을 하는데 내부망에는 저장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 그러니까 암호화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데 이제 단수 조건이 있죠.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이 영향평가 결과가 이제 통과됐을 경우에.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암호화, 위험도 분석을 해서 그 위험도 분석 체크리스트가 만약에 뭐 한 2, 30개가 있다. 그러면 이거 전부 통과를 해야 됩니다. 하나라도 통과를 하지 않으면 암호화를 해야 돼요. 이렇게 조건부라는 거죠. 조건부. 나중에 이게 통합고시에서는 다 그냥 암호화하게 돼 있어요. 이거에 상관없이 암호화하게 돼 있는데 여하튼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걸 아시면 왜 내부망은 예를 들면은
방화벽이 있고 여기 방화벽이 있고 여기 DMZ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인터넷이 되잖아요. 여기가 DMZ고 여기가 이제 내부망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웹서버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 고객들이나 이용자는 여기서만 와서 이제 나가는 거죠. 이 내부망까지는 다 막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는 내부 PC 직원들만 요 내부망을 접근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망 분리시키면은 외부망 접속할 수 있는 PC가 이제 물리적인 망 분리를 했으면은 여기는 세그먼트를 나눈다고 그랬어요. 2.2, 30.1.0대로 하고 여기는 내부망은 3.0, 2.0대로 하고 이렇게 세그먼트 분리를 해서 뭐 다른 채널로 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나가겠죠. 또는 뭐 나트를 이용을 해서 주소를 어, 뭐 변경을 해서 요 내부망하고 이제 통해서 나갈 때는 2.2, 30.2점대로 나트 변환을 해서 나갔다가 외부로 요게 여기로 왔을 때는 요게 만약에 2.2, 30.1점 되면 나트로 요걸 변환했다가 요거 떼내고 여기서부터는 1점대로 변하니까 이제 나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할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뭐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에 저장할 때는 고비바 다 저장이에요. 그죠? 고비바 저장이에요. 당연히 비밀번호는 SHA-256 이상으로 해야 되고요. SHA-256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유형 1, 2는 암호화기 생성, 이용, 보관, 배포, 파기 등에 대한 관리 절차 수립 시행은 유형 1, 2는 선택 조항이다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자, 아까 이제 위험도 분석을 해서 예를 들면 고위식별 정보 중에 그 여운의 경우에 주민번호는 당연히 암호하고 내부망에 이제 여운회를 그러니까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이렇게 저장을 할 때 위험도 분석에 전부 통과를 하면은 암호화를 안 해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기준 항목이 어떻게 됩니까? 26개네요. 26개에 대한 그 이 점검 항목을 어느 하나라도 아니오라고 하면 암호화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전부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전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근데 스스로 만약에 셀프 이거를 예를 들면 테스팅을 한다. 그럼 자기가 아예 다 통과했다. 그죠? 통과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암호화를 안 해갖고 예를 들면 나는 위험도 분석해서 다 통과됐으니까 암호화 안 해도 돼. 셀프 테스트 해갖고 기업에서. 근데 정보가 유출됐어요. 근데 고유식별 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에 이건 아주 큰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 조사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기사하고 공무원하고 이제 조사 들어옵니다. 그죠? 공부 들어와서 이걸 봤어요. 자, 우리는 이래서 이제 암호화를 안 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입증을 누가 해야 됩니까? 이거에 대한 그 입증은 이 기업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 까탈스럽게 보겠죠. 그죠? 만약에 이게 허위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뭐 벌칙까지 또 감수를 해야 되는 게 하게 될 겁니다. 자, 접속 기록 이거 중요하죠? 이건 뭐죠? 어카운터빌리티라고 그랬어요. 책임 추적성을 위해서 이 이거를 연 1회 이상 보관하라고 이제 더 상향 조정했어요. 예전에는 이 개정 전에는 6개월만 보관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걸 1년 이상 보관하게 되고 다만 5만 명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또는입니다. 고위식별 정보하고 민감 정보를 처리할 시점이 2년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당연히 1년 보관이고 기간통신 사업자는 2년 이상 보관하게 돼 있어요. 이건 또 특례에 이따가 이제 볼 때 다른 곳이죠.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그 기준고시 볼 때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월 1회 점검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여기도 월 1회 점검하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이게 반기별 점검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걸 월 1회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점검을 뭘 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접속 기록을 보고요. 체크리스트를 봐갖고 이게 나름대로 만드는 겁니다. 뭐 이렇게 접속 기록 파일이 예를 들면 잘 저장이 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접속 기록에 예를 들면 허가되지 않은 IP를 통해서 뭐 접속한 사람은 없는지, 뭐 예를 들면 100건 이상 다운로드한 뭐 사건은 없는지, 이런 게 있으면 이거는 뭐 팀장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럼 보고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나름대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동글뱅이 한 다음에 이거를 한 달에 한 번씩 해당되는 팀장 또는 누구에게요? CPO 또는 CISO에게 보고를 하라는 거죠. 예. 자, 접속 기록의 기록 항목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뭐가 추가됐냐면 처리한 정보 주체의 정보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어카운터빌리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개인정보 취급자의 계정, 예, 아이디죠. 접속 일시, 초 단위까지 접속지 정보, 이렇게 IP 주소가 있으면 고정 IP로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처리한 정보 주체의 정보 홍길동, 그 다음에 조회를 했는지 다운로드를 했는지. 만약에 이게 다운로드를 할 경우는 그 기록하게 돼 있어요. 자, 예, 잠시 쉬었다가 또 계속해서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